반갑습니다. 학생활동 중심 역사 수업 강의를 맡은 남산고등학교 김민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사과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과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 그리고 역사과 프로젝트 수업은 어떻게 가능한지 그 범주, 그리고 수업 사례와 학생들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사과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입니다. 프로젝트 수업은 어원으로 라틴어에서 왔는데 앞으로 던지다, 즉 뭐냐면 어떤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 탐구하고 그 진행 과정을 포함해서 그 속에서 배운 것을 정리하는 수업입니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자기 주도성과 분석력, 탐구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과목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학교에서 17주에 이루어지던 수업을 16+1 해가지고 +1 주간이라고 해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자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 주간의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도 꽤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 기간 동안 주제 통합 프로젝트 수업이 권장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사과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바는요, 먼저 프로젝트 수업을 제일 많이 하는 과는 사회과입니다. 사회과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이 주제를 선정하고 이 주제 선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설 설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고 그 가설이 참이다 거짓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역사과는 가설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탐구할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의 의미를 명료하는 과정을 하나를 두고 그리고 실천과 수행을 통해서 탐구를 하고 난 이후 본인의 어떤 탐구의 의미에 대해서 탐구하는 형태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역사과 프로젝트 수업의 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이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학습자 그리고 학습의 의미인데요. 제일 중요하게 두고 있는 것이 깊이 있는 학습입니다.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는 상당히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식과 기능 모든 것에 있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한 과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목끼리 융합을 하고 그리고 그 배움이 삶과 연계되어야 되고 학습 과정을 성찰하면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자를 길러내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역사과 프로젝트 수업의 범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과 내, 역사 교과 내의 통합도 가능합니다. 한국사와 세계사가 통합될 수 있거든요. 역사 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일본군 위안부 부정 현상도 있고 홀로코스트 부정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역사 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한국사와 세계사를 연계해서 탐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 간 통합 프로젝트 수업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1 주간에 이 형태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덕고등학교에서 해봤던 사례는요, 역사 시간에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 사람들의 삶을 배우고 국어 시간에 그 중에 한 명 시인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대본을 쓰고 음악 시간에 그걸 대본을 바탕으로 해서 뮤지컬을 하는 형태의 교과 간 통합 프로젝트 수업 을 해본 사례가 있거든요. 학생들은 여러 과목을 통해서 하나의 주제를 배우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본인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도 가능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 중에 하나가 생태전환 교육인데요. 지금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을 앞두고 어떻게 삶이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역사나 세계사, 한국사나 세계사 시간에 산업화와 공해 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과학이나 사회 문제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가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과 프로젝트 수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만덕고등학교에서 했던 동아시아사 수업 시간에 있었던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학생들에게 동아시아 역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본인들이 계획을 세워서 한번 실행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학생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동아시아 역사 갈등의
해결책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대본을 보면 아시겠지만 동아시아사와 세계사가 결합하는 지점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주장하는 말을 동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했던 건 뭐냐면 대본을 쓰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일본어와 영어 버전까지 자막까지 붙여서 올리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한중일의 문화적 연결고리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국의 문화적 교류는 세 나라의 정치 및 역사 문제로 인해 성과가 미미합니다. 최근 한국은 중국과의 사드 갈등,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 등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 국가에 손을 내밀고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는 달리 이미 세 나라의 갈등은 심화되고 그 결과 삼국의 국민들은 서로에 대한 배척심을 키우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저희 팀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삼국의 국민들 간의 역사 교류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각기각색으로 입혀진 세 나라의 역사관을 서로가 이해하는 과정이 자연스레 국가 간의 교류로 이어져 세 나라의 화합을 이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악화돼 있던 사이가 역사 교류로 인해 좋아진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와 독일입니다. 폴란드는 1939년 독일에게 침공을 당해 심한 탄압을 당하였습니다. 독일군은 폴란드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을 학살하였고 수도를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하였습니다. 전 인구의 20%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 국민들이 독일에게 가진 감정은 좋지 않았지만 민간에 대한 문화적, 교육적인 교류와 독일 정부의 사과와 보상으로 인해 두 나라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폴란드와 독일의 화해와 상생은 우연에 의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우연이 아닙니다. 양국의 진중한 태도와 역사 교류가 두 나라의 깊은 갈등을 해결해 준 것입니다. 역사 교류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역사 교류의 힘을 믿습니다. 삼국, 크게는 동아시아 전체가 각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게 된다면 갈등은 자연스레 해결될 것입니다. 저희 팀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난 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사 교류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동아시아 역사 교류 문제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찾아 구독하거나 영상을 감상하는 것, 혹은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 인터넷에 찾아보는 방법도 있겠지요. 직접적인 교류를 원하시는 분은 역사 교류 단체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동아시아 3국이 공동 제작한 역사 교과서도 있으니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여러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가깝지만 먼 나라, 멀지만 가까운 나라들에 대해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잘 보셨습니까? 학생들이 만든 동영상이지만 매우 훌륭합니다. 다음은 한국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사 일제시대를 배우고 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학생으로서 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서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을 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해서 할머니들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본인들이 참여를 했고, 또 다수의 학생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이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된 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정리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주도해서 수업을 하고 조금 호흡 길게 배움의 기회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저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걸 기획해서 하고 있어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고 변화를 자기 속에 갇히는 게 아니라 좀 객관화시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배우면서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다 그냥 붙여놔. 그냥 학교 안에 있을 때는 전부 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서명운동하고 하니까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그래도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책임감이 생겨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찾아보는 경우도 생기고 학교에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심이 생겨요. 직접 이렇게 한번 해봤으니까 제가 다가가서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서명운동이나 좀 먼저 다가가는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어린이지만 저희끼리 무언가를 독립적으로 뭔가를 해냈다는 것에 되게 뿌듯했고 얘기를 나누면서도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신 분들이랑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위안부 소녀상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1학년에서. 그래서 우리 역사 동아리는 위안부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우린 작은 소녀상을 세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올해 상반기부터 모금운동을 하고 이제 2학기 때 이렇게 소녀상을 세우게 됐습니다. 먼저 이렇게 소녀상을 세우게 돼서 일단 기분이 또 너무 좋았고 그리고 사실은 6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고 그리고 이번들은 일본에 대해서 사과를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살아 계실 때라도 빨리 일본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학생들의 프로젝트 수업 평가를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명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학생은 역사 문제를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던 것을 표현했는데요. 서명 받으면서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서명 하나 받는데 이렇게 힘든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일본과 맞서고 있는 피해자분들은 우리보다 100배, 1000배는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실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공감하고 피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다 똑같았는데 거리로 나가보니까 아닌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계속 더 배우고 탐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왜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한국에 사는 사람인데 왜 이 한국의 아픈 역사를 알리는데 동참하지 않을까 의문을 가지면서 본인들이 내린 답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성인들은 받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기억과 역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늘 해왔던 수업은 학교 교실 안에서 배우는 거였는데 밖에 나가서 직접 발로 뛰면서 실천하면서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실천 속에서 더 큰 배움을 얻었다라고 언급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학생 활동 중심 역사과 수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 수업 사례이긴 하지만 조금이나마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